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화면에 웬 부채 사진이 등장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이 부채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2007년에 직접 쓴 시를 어느 서예가가 부채 살에 써놓은 것입니다. 이 부채 사진은 나이 80이 넘은 한 애국 국민이 제 핸드폰에 사진으로 전송해 준 것입니다. 그분은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굶주림과 빈곤 속에서 해방시킨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집권 후 4년 동안 35개 국가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 그 두 분을 존경한다는 80이 넘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신분을 당당하게 밝히고 싶지만 자식이 현역 장교여서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을까봐 공개하지 못한다며 저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분은 거짓과 진실 동영상을 보면서 불현듯이 이 시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차갑고 더러운 서울구치소에서 허리와 어깨와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면서도 강인하게 버티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심정이 이 시에 표현된 구절들과 너무나 비슷할 것이라고 하면서 저보고 시를 읽어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시 제목은 아름다운 삶입니다. 10개의 행어로 된 짤막한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나간 일부는 바로 과거에 속하고 곧 다가올 일부는 현재가 되어버릴 미래이다. 그 미래는 또 어느새 과거가 되어버리고 붙잡아 둘 수 없는 시간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그 시간을 알차고 성실하게 채워나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흐르는 시간을 잡아둘 수 없듯이 그 시간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나간 일부는 바로 과거에 속하고 곧 다가올 일부는 현재가 되어버릴 미래입니다. 붙잡아둘 수 없는 그 시간들 속에서 알차고 성실하게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노래했던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시를 쓴 것은 2007년 9월 9일 밤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석패한 바로 그 무렵입니다. 웬만한 정치인 같으면 엄청난 충격 속에서 방황할 시기였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늦은 밤에 이 시를 써서 본인이 관리하던 싸이월드 미니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이 시에 대해 당시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였던 강훈 기자는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주어진 여건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다짐의 표현이다. 마음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이 시를 썼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 후보 경선 패배 직후에 앞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겠다는 글을 홈페이지에 남기는 등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인이 되기 전의
공식 직함이 수필가였습니다. 1994년에 한국문인협회 산하 수필분과위원으로 가입하신 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평소 일기나 에세이 등으로 자기의 내면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그런 습관이 몸에 배인 분입니다. 1993년에는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이라는 제목의 수필집을 내었고 1995년에는 내 마음의 여정이라는 수필집을 출간했습니다. 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의 시절입니다. 또 1998년에는 결국 한 줌이라는 제목의 수필집을 냈습니다. 98년 같은 해에는 일기를 모아놓은 고난을 벗삼아 진실을 등대 삼아라는 제목의 수필집도 냈습니다. 고난을 벗삼아 진실을 등대 삼아라는 그 수필집에는 1980년 1월 14일에 쓴 일기 한 편이 실려 있습니다. 1980년 1월 14일이라면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2달이 지났을 무렵입니다. 참 힘든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때 쓴 일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말 잘 산다는 것은 만사가 자기 뜻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끈질기게 다시 일어서서 환경에 적응하고 더 나아가 그 환경을 이용하여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더 발전하는 삶일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발전하는 삶이 정말 잘 산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발전하는 그 삶이 정말 잘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1989년 12월 1일자 일기에는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1989년이라면 박정희 대통령을 깎아내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내용이 약간 비감합니다. 그때 쓴 시가. 나의 생은 한마디로 투쟁이다. 가장 원하지 않은 생의 방식, 그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원하지 않은 방식이지만 나의 생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투쟁이라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그 어려웠던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투쟁 의지를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자전적 에세이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더라면에 실려있는 1991년 12월 28일자 일기 내용은 또 이렇습니다.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고난도 주어지는 것이다. 고난의 기간 동안 인간은 성숙한다. 슬픔이 와도 기쁨이 와도 마음을 비운 사람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능히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고난도 주어지는 것이고 고난의 기간 동안 인간은 성숙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비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괴로운 감옥살이 속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강인하게 버티고 있는 것은 본인이 일기에 써놓은 것처럼 고난의 기간 동안 인간은 성숙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은 80이 넘은 한 애국 국민이 저에게 보내준 박근혜 대통령의 시와 그리고 일기를 읽으며
울적한 마음을 달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